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연이은 한국 증시 폭락의 진짜 이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개인 투자자의 주식 열풍이 정말로 뜨겁습니다. 한 유명 맘카페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 지금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엄마들이 얼마나 주식을 많이 하고 있나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대답이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작년에 키움증권 신규 계좌 개수가 200만 개가 넘었대요. 2019년 대비 거의 4배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 과정에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면서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급등하니까, 야, 이거 아파트 살 사람까지 전부 다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1월부터 기가 막히게 아파트 거래량이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딱 3200포인트 찍고 나서부터 연일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그 하락 각도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물론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대거 매수를 나서는 부분인데 이 급락을 지금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 조정을 받으면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1조 원대, 2조 원대 매수는 이제 뉴스도 아닌 세상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신용 융자 잔액이 너무 많이 증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미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쳐서 21조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신용융자 잔고 12조, 13조만 돼도 과열 분위기다, 이게 반대매매 공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건 가볍게 잊어버리고 21조까지 치솟은 상황이죠. 여기서 추가로 주가가 조정이 되면은 반대매매에 의한 추가 하락까지도 이제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주가가 왜 이렇게 조정이 됐을까요? 자, 오늘 언론에서 밝힌 주가 조정 이유, 게임스탑의 논란 외국인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어제는 왜 떨어졌을까? 그때는 중국의 통화 긴축 가능성 때문에 하락을 했대요. 그럼 그저께는 왜 떨어졌지?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제동에 걸리면서 성장세가 생각보다 못 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정도 급락의 원인일까요? 겨우 이런 걸로? 자, 연초부터 정부와 한국은행, 증권 전문가들이 증시 투자자한테 경고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변동성 확대죠. 자, 증시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시장이 과열됐으면 변동성을 조심하라고 할까요? 단기간에 증시가 빠르게 과열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변동성 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증시의 폭락 이유와 이 변동성 확대 부분과 한번 매칭시켜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과거부터 과열된 자산시장의 거품을 예측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그주기 패턴 모형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투기적인 형태로 거품이 발생한 자산시장에서 외부적 충격이 없는 조건에서 자산시장의 붕괴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적인 붕괴로 분류되는데, LPPL은 이러한 내부적 붕괴를 예측하기 위해서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진, 파열, 물체의 붕괴 등 특정 주기의 파동을 나타내는 형태에 대한 붕괴 임계점 시점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금융시장에서 적용된 이후 주식가격, 주택가격, 상품가격 등 거품 및 붕괴 예측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용어 빼고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풍선은 자산시장이고요. 풍선 안에 부는 공기는요, 투자 수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기에 넣기 전에 풍선 같은 경우 투자 수요가 거의 유입이 안 되는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어도 팬으로 찔러도 문제없이 끄떡 없겠죠. 자, 그런데 이 풍선 안에 공기가 작은 양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불안하진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외부 변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자, 그런데 더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투자 수요가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터지는 수준까지 들어갔어요. 풍선을 정말로 크게 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터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터질 수준까지 불었던 풍선이 터져버리는 것이 과연 외부의 이유 때문일까요? 이렇게 풍선이 떠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진 건 결국에는 풍선의 내적 불안정, 내부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이슈에도 크게 흔들리는 것은 결국에는 과도하게 들어간 투자 수요가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 코스피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원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장 초반부터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그것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게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장인데 지금은 자, 상승을 높은 상승을 했다가 바닥으로 거꾸로 내리거나 아니면은 하락장에서 출발했는데 막판에 끌어올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코스피가 거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이. 왜냐? 작은 호재에는 급등하고 작은 악재에도 급락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예상치 못한 큰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과거 10년 주기로 오는 대규모 위기 이전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주식 정말로 많이 올라갔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한국 증시도 작년 1월까지만 해도 증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오랜 기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억눌려 있었던 한국 경제가 이제부터 이제 수직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너무 올라가니까 좀 변동성이 많이 컸어요. 그런데 시장이 예민한 시기에 블랙스완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빵 터져버리니까 이 예민한 시기에 터진 블랙스완으로 인해서 높은 하락세가 나타났고 이 하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투매까지 이뤄졌다는 부분이에요.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졌을 텐데 그 전에 너무 올라가면서 경계감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 못한 악재가 터지니까 꼬꾸라지고 그 꼬꾸라지는 과정이 너무 무서워서 개인들의 투매까지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의 주가가 급등할지 추가 하락할지는 신도 모릅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작은 호재가 발견되면 거짓말처럼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회복할 거라고 예상했던 주 경제가 그렇지 못하면 추가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성 장세는 결국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초보 투자자들이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변동성을 경고하는 이유, 물론은 증시의 변동성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도 문제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위축과 그리고 그것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래의 증시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요. 적어도 최근에 많이 유입된 초보 투자자들이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꼭 당부를 드립니다. 레버리지, 2X 인버스, 요즘 고버스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장기 보유가 어려운 ETF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기업, 갖고 싶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가격과 상관없이 오래 보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언젠간 그 가격이 됐을 때 이익 실현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나 2X 인버스 같은 경우는 장기간 가져갈수록 그 수수료로 인해서 가치가 크게 급락한다 말씀드렸죠. 보유가 어려운 주식은 얼른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최소 3년 이내에 사용할 자금은 역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0, 30대 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20대, 30대 분들은 결혼 계획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있으신 분들이고 결혼 계획이 잡혀졌으면 주로 주택에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주식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별로 좋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절대 대출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